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데이터 분석의 기초 변수명 바뀌기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게 될 최재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변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함수에 대해서 진행해 봤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데이터 변수명을 바꾸는 함수를 사용하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전반적 특징을 파악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속성을 통해서 데이터의 전반적인 특징을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변수명을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수명을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면 데이터를 수월하게 다룰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변수명이 여러분들이 급해서 막 하다 보면 기억하기 어려운 문자로 되어 있으면 쉬운 단어를 변경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나중에 실습하게 될 한국복지 패널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하나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의 성별이 H0901 언더바 4 소득기 H09 언더바 D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차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변수명을 섹스, 인컴처럼 이해하기 쉽게 변경해야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작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변수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특히 R 같은 경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한글로 하시면 에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부 영어로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변수명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dplyr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dplr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하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실습에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게요. 두 개의 변수로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 건데, df 언더바 row raw, 자, 제가 써드릴게요. df 언더바 raw,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 변수는 var1으로 콤바인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 2, 1로 구성되어 있고요.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2는 콤바인 2, 3, 2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개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dfrow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볼 거고,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심하지?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dfrow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생성된 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제 rena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패키지 설치를 하는 거죠. dplyr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까지 해서 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준비가 끝난 거예요. 한번 바꾸는 것까지 연습해 볼게요.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df 언더바 row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거고,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는 var1, var2가 들어가 있고, df 언더바 row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복사본을 하나 먼저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변수명을 바꾸기 전에 원본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바꿔버리면 이 전체가 새로 바뀌어버리니까 원본 보유를 위해서 df 언더바 new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복사본 어떻게 만드냐?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df 언더바 new를 만들 건데, 이거는 df 언더바 row다. 그래서 여기서 불러와서 만들어라. df 언더바 new. 확인해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가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게, 데이터 이름을 변경하거나
원본을 소유할 일이 있다면 꼭 새로운 형태 코드를 작업해서 변형하는 원본을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복사본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오류가 발생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고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변형되는 과정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레임 복사본 만드는 과정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수명 바꾸는 과정입니다. 자, 복사본 생성했죠? df_new라는 걸로. 그러면 쉬워요. rename이에요. rename. 여러분들 바로 이해되시죠? rename 함수예요. 그래서 변수명을 바꿀 거예요. df_new는 var1으로 df_new는 var1과 var2로 변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var2를 v2로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rename에서 데이터 프레임명, 쉼표, 새 변수명은 기존 변수명을 입력하시면 바뀌면 됩니다. 이거 순서 바뀌면 실행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에 유의하세요. 자, 제가 어떤 순서로 넣어야 df_new를 바꿀 건데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 이름을 다시 줄 거다. rename 함수 들어갔어요. 자, 뭐에서? df_new에서 데이터 프레임명이에요. 그 다음에 쉼표 주고 그 다음에 뭐 주라고요? 새 변수명 v2 요걸로 바꿀 거다. 어떤 건데 원래는 는 var2다. 원래는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df_new로 해주시면 var1과 var2라고 보이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정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name 생각보다 쉽죠? 네. 그래서 df_low랑 df_new랑 여러분들이 리네임을 통해서 v2로 수정된 거를 한 번씩 df_row 파일 있죠? df_row 원래 복사 원본 그리고 new 파일 있죠? 요걸 하나씩 실행해 보셔서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정 전후 비교 row랑 new는 뭐가 다른지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봐서 여러분들이 이 변수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CT 변수는 도시 연비, HW 변수는 고속도로 연비를 의미하고 변수명을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는 건데 MPG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래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게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ggplot2 패키지의 MPG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불러온 뒤에 복사본 만들고요. 복사본 데이터에서 CTY는 CT로, HWY는 하이웨이로 변수명 수정하는 겁니다. 데이터 일부 출력해서 변수명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래와 같은 결과물이 출력되면 제대로 푸신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과제로 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파생 변수 만들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데이터를 속성을 확인하고 변수명을 바꾸고 이번에는 파생 변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들어있는 변수만을 여러분들 사실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냥 준 데이터 가지고만 분석할 수 있는데 변수를 조합하거나 여러분들이 함수를 적용해서 새 변수를 만들어서 분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 과목의 시력 점수를 조합해서 전 과목 평균 변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에서 보시면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합쳐서 평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만들어진 평균이 파생 변수라는 거죠. 기존의 변수를 변형해 만든 변수고요. 이 파생 변수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을 RStu디오에서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는 방법은 변수를 조합해서 파생 변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변수를 조합해서 파생 변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습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df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f 변수인데 뭘로 만든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고 변수는 몇 개? var 하나, var2까지 해서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생산하고 여러분들 df라는 걸 다시 한번 쳐서 제대로 생성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var1과 var2 변수의 값을 더하는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var1과 var2 합친 값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의 값을 더한 var_sum이라는 함수를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df에 바로 추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명에다가 df죠. 달러 기호를 넣는 거예요. 달러 기호를 넣고 우리가 새로 만들 변수명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df 달러 새로 만들 변수명, 그리고 이거다. df 달러 var 새로 만들 변수명을 입력해 주면 그 값은 df 달러 어디에 있는 거? df에 있는 var1 값과 플러스 df에 있는 var2 값을 합친 함수가 var_sum이 될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바로 이 한 줄로 인해서 var_sum이 생성될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df 쳐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파생 변수 다른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파생 변수를 var1과 var2를 더한 후 2로 나누어서 이게 뭐죠? 평균이죠. var1 더해서 2 더하고 나누기 2개 변수를 나눈 거죠. 이게 평균이죠. 그래서 df 달러 var min으로 우리가 지칭했어요. 그래서 var 언더바 min은 어떻게 보냐? df에 있는 var1 플러스 df에 있는 var2 더해서 더한 값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나누기 2를 해서 값을 내달라. 평균값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df 값을 확인해 보시면 var min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var min, var sum 이런 것들을 파생 변수로 만들어 봤고, 이번에는 아까도 우리가 mpg를 통해서 우리도 확인 한번 더 해봤죠. 앞에도 그 mpg를 통해서 통합 연비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mpg를 통해서 통합 연비 변수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통합 연비는 계산하는 식이 있으니까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mpg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mpg 데이터는 이제 도시 연비를 아까 의미하는 ct 변수, cty, 고속도로 연비를 의미하는 뭐죠? 아까 여러분들 숙제도 해봤죠? 과제도 해봤죠? hwy. 두 종류의 연비가 있기 때문에 이 변수를 이용하면 도로 유형별로 각각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유형을 통틀어 어떤 자동차 모델의 연비가 가장 높은지는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된 연비로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의 방법을 활용해서 통합 변수를 추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합 연비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따로따로 구해지잖아요. CTY랑 도시 연비랑 고속도로 연비가 따로따로 구해지니까 이걸 하나 새로 만들어서 통합 연비 만들어서 계산해 보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CTY와 HW 두 변수를 더해서 2로 나눠 가지고 도로 유형을 통합한 통합 연비 변수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쉽잖아요. 통합 연비라는 평균 내주는 거죠. 도로 연비랑 고속도로 연비 더해서 나누기 2하면 통합 연비가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일반 도로 통합 연비. 자, 그거 만드는 건 앞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mpg 데이터를 하는데 토탈 값을 만든다. 새로 토탈 값을 만든다. 달러 기호 넣죠. 토탈 값은 뭐냐? mpg 달러에 있는 cty 플러스 mpg 카테고리에 있는 달러 hwy 이 두 개를 더해주고 먼저 그 다음 나누기 2를 해줘라. 그러면 평균 통합 연비인 거죠. 그래서 평합 연비가 나온다. 그리고 다 보기는 힘드니까 뭘 썼다? 헤드를 써서 봤던 거죠. 6개까지. 그러면 뭐가 생겼어요? 기존의 값에서 토탈 변수가 추가됐다는 거죠.
자, 이 토탈 변수를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 변수를 추가하고 나면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죠. 통합연비 어떻게 낸다? 통합연비 평균 내주면 되는 거예요. 민, 평균 낼 거예요. 평균 우리 배웠잖아요. 앞에.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이 플러스 할 필요 없어요. MPG에 있는 토탈 변수를 이용한다. 값은 20.14라는 통합연비가 나온다는 거죠. 뭐 앞에 거 있던 걸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조건문을 활용해서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변수를 이렇게 변수를 우리가 더하고 나누고 곱해서 조합할 수도 있지만 이 함수를 이용해서 파생 변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반환하는, 조건에 따라 이 조건일 땐 이렇게 주고 저 조건일 땐 이렇게 달라는 조건문 함수를 만들어서 파생 변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MPG 데이터를 통해서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볼 거고, 전체 자동차 중에서 연비 기준을 충족해서 고연비 합격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몇 대가 되는지 알아보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전체 자동차, 우리 쭉 있는 자동차 중에서 고연비 합격 판정받은 자동차가 몇 대가 되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연비가 기준치를 넘기면 합격, 연비가 기준치를 못 넘기면 불합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값을 먼저 정해야 되는 거죠. 기준치가 있어야지 합격, 불합격가 나오니까. 그래서 먼저 몇을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판단할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 변수의 요약 통계량 출력하면 된다는 거죠. 서머리 우리 배웠잖아요. 서머리 배워서 요약 통계량 빼보는 겁니다. MPG에서 어떤 거? 토탈. 토탈의 요약 통계량을 보는 거죠. 토탈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래서 앞에서 만든 통합 연비분수 토탈의 평균값과 중앙값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평균 민값과 메디언 값을 확인했어요. 20.50, 20.15 정도 나오네. 그럼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이번에 새로 배우는 거예요. 히스토그램을 생성해서 우리가 자동차 연비 분포까지 한번 보자는 거죠. 눈으로 보자는 거죠. 이미지로. 그래서 빈도를 막대기 길이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어떤 값을 지닌 데이터가 많은지 전반적인 분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함수는 HIST 가로 열고 닫고예요.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 어디 나온다? 플롯 창에 나오는 거죠. 플롯이니까.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약자인 HIST 가로 열고 MPG 데이터 안에 있는 토탈을 가지고 달러 토탈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생성해 달라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밑에 보시면 플롯창에 가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저와 같은 도식화가 된 게 보이실 건데 각각의 X축에는 5 간격으로 토탈 변수의 값이 표현되어 있고 Y축에는 계급 구간의 빈도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약통계량과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토탈 연비의 평균과 중앙값이 약 얼마? 20 정도 되네. 20.50, 20.15 20이란 거죠. 그리고 연비가 20에서 25 사이에 해당하는 자동차들이 제일 많죠? 요 사이에 여기가 제일 많죠? 그리고 요약통계량과 히스토를 종합하면 연비 20을 넘기는 자동차에 고연비 합격 판정을 내리면 적당할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기준을 정했다는 거죠. 연비 20. 그래서 20을 넘기면 합격, 20을 넘기지 못하면 불합격으로 분류되는 변수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엑셀에서도 한번 배우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겠어요? 조건문. if겠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내달라. 이 조건일 땐 이렇게 줘. 이 조건일 땐 이렇게 줘. 라고 하는 거죠. 엑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조건문을 이용하면 특정 조건에 만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부여해가지고 변수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자, 조건 함수는 여러분들 엑셀에서 뭐였죠? if였죠? if였죠? if에다가 else 붙이는 거예요. else. else.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문 함수예요, 이게. 자, 조건문 함수는 뭐라고요? if에다가 else.
if, else 붙인 거예요. 자, 지정한 조건에 맞을 때와 맞지 않을 때 서로 다른 값을 반환하는 조건문이고요. 가로 안에 1조건, 그리고 2조건 맞을 때 부여,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부여. 순서대로 코드를 작성하면 돼요. 자, 다시 말해 볼게요. 조건을 먼저 작성해주고 조건 맞을 때 먼저, 조건 아닐 때 이거 해달라는 거죠. 자, 다음 코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패스랑 fail을 부여하는 거예요. 패스는 통합 연비 인정, fail은 통합 연비 불인정. 안 좋은 거죠. 자, 20 이상이면 패스, 20 이하면 fail이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 하냐? mpg에서 어디에 있는 거? 테스트에 있는 거. 아까 우리 테스트 했죠? 테스트를 만들 건데 20 이상이면 맞고 아니면 틀리다. 이 테스트죠. 우리 테스트를 할 건데 if else 함수를 쓸 거다. 어디에 있는 걸로? mpg 안에 있는 토탈로. 이 토탈의 기준은 뭐다? 20 이상이면 뭐? 패스. 20 이하면 fail. 이렇게 준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토탈과 fail을 패스와 fail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헤드 값으로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헤드 한 mpg에 20개만 불러봅시다. 데이터 확인해 보시면 테스트 값이 나오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여기 보이시죠? 토탈 값과 테스트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기준치를 넘기면 합격, 넘기지 못하면 불합격을 부여한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는 이 합격 판정을 받은 자동차와 불합격 판정 받은 자동차가 각각 몇 대인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직접 세우면 좋겠죠. 패스, 패스, 패스 몇 대, fail, fail, fail 몇 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정확하고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알아보자는 거죠. 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빈도표입니다. 이 빈도표로 합격 판정 자동차 수를 살펴보는 겁니다. 빈도표는 변수의 각 값들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 데이터 개수를 나타낸 표이기 때문에 쉬워요. 테이블. 빈도표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용해 빈도표 만들면 합격한 자동차랑 불합격한 자동차가 몇 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비 합격 빈도표 생성하는 거고, 함수는 테이블 빈도표예요. 어디서? mpg 데이터에서. mpg 데이터 하는 거 어디? 테스트. 각각의 개수를 알려달라 하시면 어떻게 나온다? fail 개수와 pass 개수가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 출력가 보시면 합격 판정 몇 대? 128대. 불합격 판정 106대. 라고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 너무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테이블로도 확인하지만 빈도표로도 확인해서 테이블 빈도표를 확인해서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쉽게 막대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막대 그래프 표현하기. 그래서 막대 그래프 만들면 어느 게 더 많은지도 확인할 수 있죠. 바로 한눈에. 그래서 이거 우리 앞에서 만들었던 ggplot2 패키지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ggplot2 패키지를 부르셨죠? 안 부르셨다면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장된 함수를 쓸 거거든요. ggplot2 패키지 안에 있는 어떤 함수냐? qplot이에요. qplot이에요. qplot. 쉽습니다. 자, 우리는 ggplot2 다시 한번 라이브러리 해갖고 불러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쓴다? 빈도 그래프를 그리는데 qplot을 쓰면 돼. qplot은 뭘 보여준다? mpg 데이터 안에 있는 테스트 변수로 보여달라. 그러면 연비 합격 빈도 그래프가 생성된다는 거죠.
눈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왔어요. 합격, 불합격까지 만들었고 그걸 그래프화까지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합격, 불합격 둘 중 하나로 분류하는 변수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세 종류까지 만들어 볼게요. 합격, 불합격. 그 다음에 등급을 나눠보는 거죠.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게 바로 중첩 조건문이에요. 아까 조건문 뭐 썼죠? if, else. 자, if, else를 또 쓸 수 있을지는 한번 봅시다. 자, 앞에서는 합격과 불합격 둘 중 하나로 분류하는 변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A, B, C 세 종류의 연비 등급으로 분류하는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토탈에서 30 이상이면 A 등급인 거예요. 20에서 29 이상이면 29 이하면 B, 20 미만이면 C 등급을 주는 거죠. 자, 세 가지 이상의 범주값을 보유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된다? if else 안에 어떻게 한다? if else를 또 넣으면 돼요. if 조건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걸 중첩 조건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엑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억도 나실 거고. 자, 그래서 토탈을 기준으로 우리가 ABC 등급을 부여하는 거죠. 아까 우리 30 이상, 20에서 29 이하, 그리고 20 미만 이렇게 만들었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ABC 그레이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그냥 MPG 안에 있는 그레이드로 만들겠다. 조건문은 뭔데? 조건문 사용할 거야. 뭘로? MPG의 안에 있는 토탈 데이터로. 뭐부터 한다? 30 이상이면 A 쌍따옴표 넣어주시고 이 안에 한 번 더 if else가 들어간다는 거죠. MPG 토탈 20 이상이면 B 아니면 C. if 조건하고 같죠? 이렇게 하고 나서 헤드 값으로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값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한 번에 안 나오는데 뒷페이지를 가보시면 그레이드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게 if else가 두 번 반복됨으로 열리는 가로에 닫히는 가로가 각각 두 개, 쉼표도 각각 두 개 다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if 조건에 따라서 30 이상 A, 토탈이 20 이상이면 B, 맞지 않으면 C로 해서 우리가 B, C 그레이드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빈도표하고 만들어 보죠. 자, 빈도표, 막대 그래프, 연비 등급 살펴보는 거예요. 아까 빈도표 만드는 거 뭐라고 했죠? 테이블로 해서 그레이드 빈도표 생성했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생성해 볼게요. 큐플롯, 그레이드 생성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if else 중첩에서 더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F, else, A, B, C, D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는 거고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if else 조건으로 grade 2라는 걸 만들어서 30 이상, 25, 20까지 해가지고 그레이드를 나눴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건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변수도 만들어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도 만들어 보고 했다는 거죠. 엄청 잘하시네요.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처음 했던 게 데이터 준비, 패키지 준비부터 해서 뭐부터 한다? 데이터 프레임, 돼 있는지, 그리고 원하는 패키지들을 불러오고요. 그 외에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head, tail, view, dim, str, summary 같은 데이터를 파악하는 변수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변수명 수정하는 rename, 그리고 파생 변수 생성하는 거, 어떻게 생성하는지, 아예 새로 만들 건지, if else를 통해서 조건문 활용할 건지, 그리고 이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테이블이나 큐플롯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배웠던 분석 도전과
뒷시간에 새로 나온 분석 도전을 여러분들 과제로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R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했던 것들을 제가 한번 R로 해서 실행하는 것들을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